전원주택 전세살이를 한다면 바보짓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바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짓지 마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전원주택 전세살이는 바보짓이란 제목의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기사에서 말하는 결론은 전원주택의 전세를 살지 말고 바로 자기 집을 지어라. 전원주택에서 전세로 사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전원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그 기사의 내용만 읽고 믿는다면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올라온 글이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하시려는 분들이 전원주택 전세살이는 바보짓이란 그 기사 내용에 반대 입장도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와 반대로 전원주택 바로 짓지 마라, 전원주택 전세로 살면 좋은 점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단순히 집이 필요해 전원주택 전세를 얻는다거나 돈이 부족해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원생활 예행연습을 위해 전원주택 전세살이를 한다면 바보짓이 될 수도 있다. 기회비용만 높이는 꼴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이란 의미를 살펴보니까 집을 직접 꾸미는 일이라던가 텃밭을 가꾸는 일, 또 나무와 화초를 심어서 정원을 예쁘게 꾸미는 일과 같이 전원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있어요. 나무나 화초들이 자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전세살이는 결국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간만 축내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집이 아니니까 꾸미거나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 전세로 살면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집을 직접 가꾸고 꾸미는 것이 전원생활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화초 키우고 정원 가꾸고 텃밭 일구려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나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집에서 바베큐 구워 먹는가 해도 충분히 전원생활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전수에서도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오히려 꾸미고 가꾸는 일을 좀 최소화해서 즉 관리 요소를 줄이는 것이 처음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전원생활에 적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전원주택 단점이란 영상에서 관리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관리 요소가 많을수록 전원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만 생활한다면 모르겠지만 저같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미 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무조건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어 라고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전원주택 전세를 구할 때만 해도 전원주택 매매는 많았는데 전세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까 전세 물건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팔려고 지은 신축들도 전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 비해서는 전원주택 전세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전원주택 전세를 먼저 살아보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요. 저처럼 전세를 무조건 살아본 다음에 전원주택을 지어라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살이를 하면서 얻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원주택 전세살이를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금전적이거나 전원생활에 적응을 못했을 때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게 된다면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겠죠.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전세를 살고 있었다면 전세금을 빼서 집을 짓겠죠.
부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전 재산을 들여서 전원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막상 전원생활을 해보니까 불편해서 난 전원생활에서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실제 전원생활을 하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전원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려면 먼저 지었던 집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팔기 힘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전원생활에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서 편리한 도시가 아닌 불편한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전원주택 전세에 살아보면서 예행 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로 살아보다가 난 불편하고 벌레들도 많아서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지은 집이 아니니까 집을 팔 필요도 없고 전세 기간만 만료되면 되니까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가 전원주택을 지은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을 지을 때 주택 설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에만 살아본 분들은 집 설계를 해보려고 하면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방 배치와 크기를 어떻게 할까만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주택은 기역자로도 지을 수 있고 니은자로도 지을 수 있고 디귿자 미음자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구조에 내 삶을 맞춰왔던 거라면 주택은 내 삶에 맞게끔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설계할 때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설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커다란 아일랜드 조리대가 있는 주방을 만들면 좋겠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방, 홈짐을 꼭 만들 거야.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 이외에도 직접 살아보면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없었던 외부 창고가 전원주택에선 필수인데요. 직접 살아보면 잔디깎기도 보관해야 되고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전거도 보관을 하고 텃밭을 한다면 각종 농기구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보면서 단순히 창고가 필요해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창고의 크기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전원에 살면 아무래도 아파트 살 때보다 손님들이 많이 놀러 오게 되는데요. 술을 한잔하고 자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물을 마시러 갈 때 손님과 마주치게 되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여성분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내 집 설계할 때 손님방 위치나 화장실 위치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아예 손님을 위한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원주택에서는 아파트에 없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활용하는데요. 그럼 마당으로 나가는 동선도 고려하게 됩니다.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다용도실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동선도 체크를 할 거고 전원주택 마당에서는 식사를 자주 하게 되니까 주방에서 마당으로 음식을 가지고 나갈 때 동선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전세로 산 집이 2층 집일 경우 2층의 장점과 단점도 알게 되는데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해도 꽤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사용 용도에 따라 구별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방, 주방, 거실 등 공용 공간을 1층에 만들고 사적인 공간을 2층에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았던 집은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 지을 때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한 것이 단열이었는데요. 열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건축가와도 상의를 해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듯 직접 살아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설계 도면에 반영이 됩니다. 땅의 집 위치를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세로 살 때는 옆집과 붙어있는 구조였거든요. 좀 가깝게. 옆집도 좋은 분들이어서 사이는 저희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집이 가깝게 붙어있다 보니까 옆집의 시선이라든지 소리에는 좀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을 때는 옆집과 어느 정도 거리는 있어야 편하겠구나. 그러려면 땅의 모양과 평수도 몇 평을 구입하는 게 적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평수라도 가로로 긴 땅이 세로로 긴 땅보다 마당 공간이 작게는 나올 수 있는데요.
옆집과의 거리를 벌리기에는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전셋집은 땅이 총 100평이었는데 옆집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두려면 최소한 150평 이상은 땅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또 앞마당에서는 친구들과 고기도 구워가며 하우스 파티도 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해보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살던 전셋집 마당은 타인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구조였어요. 마당에서 뭘 하던 길에서나 옆집에서 다 보이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좀 씻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와서 여유롭게 모닝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남들이 안 보이는, 남들 시선에 신경 안 쓰는 외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앞마당과는 별도로 집 뒤에 뒷마당을 만들면 집 건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는 공간이 생기니까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씻기 귀찮아서 필요한 공간이다라는 건 아니니까 저를 더럽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또 집을 남향으로 지었다면 뒷마당은 여름에도 집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시원합니다. 그럼 뒷마당을 만들려면 집 위치를 잡을 때 내 땅 맨 뒤쪽 경계선의 건물을 배치하지 않고 일정 공간을 띄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면 시선의 자유로운 뒷마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직접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전원주택 관리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관리가 수월한 마당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구입할 땅 크기와 관련이 있겠죠. 마당에 잔디를 많이 깔 것인지 데크를 많이 깔 것인지, 잔디가 많을수록 관리 요소는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전세생활 해보면서 미리 체크해 둘 수 있고요. 텃밭을 가꿔보니 텃밭이 참 좋다, 아니다 텃밭 가꿔보니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텃밭을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할 수 있고, 텃밭을 한다면 텃밭의 크기를 전셋집 텃밭 크기와 비교해서 그거보다 크게 할지 작게 할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전셋집에도 텃밭이 있어 텃밭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텃밭에 대한 만족도가 커서 집을 지을 때 전셋집 텃밭의 2배 이상의 크기로 지금 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난 바베큐를 해먹는 게 너무 좋은데 비 올 때는 못 해먹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러면 비 와도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을 집 설계 시 추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보면서 알아내는 것도 많고요. 또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또 살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변하기도 해요. 집 외장재 중에 비와 눈에 오염이 잘 되는 외장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포라는 외장재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잘 생깁니다. 그런 외장재를 사용하면 몇 년만 지나면 집이 금세 낡아 보이는데요. 살아봤던 전셋집에 사용한 외장재가 그런 오염이 잘 되는 외장재였다면 난 집을 지으며 오염이 덜한 벽돌로 외장재를 써야겠다, 이런 자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요. 집 지을 땅을 보러 다니기에도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수월할 테고요. 저는 전원주택의 전세를 살아보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판단한 후에 주변 땅을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드는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위에서 언급했던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집 위치, 관리 부분 등을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집을 직접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하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을 해서 저도 설계를 했지만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 변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100점짜리 집은 없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전원주택의 전세로 먼저 살아본다면 내가 지을 전원주택을 최대한 실패 없이 지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전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원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다음에 더 유용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